8주차 2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8주차부터 말을 상당히 느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는 정속으로 들으시고 복습할 때 2배속, 3배속, 1.5배속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상당히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차시 복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차시 복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챕터라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을 읽고서 해석했던 내용을 이제 문제를 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매매 정권 자산계정입니다. 차변의 증가 감소했습니다. 잔액이 어디 남습니까? 예, 이거 중요합니다. 증가 감소해서 자산의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죠. 부채의 잔액은 증가 감소해서 대변에 남고, 자본의 잔액은 증가 감소해서 항상 대변에 남습니다. 그죠? 비용의 잔액은 발생 소멸해서 차변에 남고, 수익의 잔액은 발생 대변 소멸 차변에서 대변에 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들 볼게요. 주식의 액면가 1000원의 A사의 주식 두 주를 12,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정권회사 수수료 1000원을 지급했고 단기 매매 정권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식과 관련한 문제들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액면가도 나오고 시장 가격도 나오고 자기의 취득가액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대가를 줬을 때는 대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대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됩니까? 네, 12,000원이 취득했는 대가가 되겠죠. 현금으로 줬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 12,000원에 줬습니다. 그러면 12,000원 곱하기 2주 하면 24,000원을 줬습니다. 그죠? 24,000원을 줬고, 정권회사 수수료로 1,000원을 지급해서 돈은 얼마 줬다? 대변의 현금 25,000원을 줬겠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정권 얼마요? 24,000원. 그 다음에 1,000원은 자,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든 자산은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합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 부대 비용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은 매입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 정권의 취득 시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계원리 시간에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매출액, 2번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손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었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걸 다시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급수수료라는 얘기는, 지급수수료는 분명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기 매매 정권의 취득에 들어가는 지급 수수료는 무조건 전산회계 처리할 때도 900번대 경비입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알았죠?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했죠? 자, 정기해 볼까요? 차변에 24,000원, 상대 계정이 현금이 됩니다. 취득 시 성격으로 이야기하면 취득했는 거죠. 자, 3월 16일로 갑니다. 한 주만 팔았네요. 얼마에 팔았다? 1,500원에 팔면서 수수료를 500원 줬으니까 자기는 현금을 얼마 받았다? 현금 14,500원 받았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 정권 얼마짜리 나갔습니까? 12,000원 주고 샀죠. 그러니까 12,000원 주고 산 놈을 15,000원에 팔았으면 3,000원이 이득인데 수수료를 500원 줬기 때문에 자기는 2,500원만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네, 이익이 되겠죠. 자, 정기부터 살짝 해볼까요? 12,000원 하고 상대 계정이 제자입니다. 그죠? 처분 시에 대변에 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뭐라고 처리한다? 영업 이익은 영업 외 수익,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익과 손실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계정들은 거의 대부분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A사의 주식 시가가 얼마? 1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 취득은 얼마 있었다? 12,000원에 취득했는데 지금 얼마가 되었다? 18,000원이 되었으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얼마 상승했다? 6,000원이 올랐죠? 올랐죠? 자, 뭐 했다? 얼마냐 했더니 6,000원이 올랐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을 뭐 했습니까? 정권 평가했죠? 얼마냐 하는 거는 평가다 했습니다. 평가 이익이 얼마? 6,000원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자, 6,000원이니까 차변에 6,000원 적고 상대 계정이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한 5분 정도 각자가 다시 문제들 풀어보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의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취득시는 똑같습니다. 그죠? 단기 매매 정권 24,000원, 지급 수수료 1,000원 똑같습니다. 수수료. 그 다음에 현금 25,000원. 그래서 24,000원 상대 계정 현금 똑같습니다. 자, 12,000원 주고 취득했는데 반대의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A사의 주식을 이번에 만원에 처분했네요. 만원에 처분하면서 자기가 500원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얼마 받았다? 9,500원 밖에 못 받았겠다. 그죠? 근데 단기 매매 정권은요. 얼마짜리 나갔다? 12,000원 나갔죠? 그러면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처분 2,500원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죠? 2,500원이 손실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처분 손실. 그냥 전기는 하지 말고 그대로 풀이할게요. 처분 손실 2,500원. 자, 이번에는 단기 매매 정권이 얼마짜리가 되었다? 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 주가 12,000 남았는데 8,000원으로 평가되었으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얼마 떨어졌다? 4,000원이 떨어졌고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이 얼마? 4,000 났죠. 전기도 한번 해봅시다. 단기 매매 정권 12,000원 나갔고 대변에 제자고 자 4,000원 다시 떨어졌고 평가 손실이죠. 그러면 차변 합계가 24,000원이고 대변 합계가 6,000원이니까 16,000원이니까 현재 얼마 8,000원 잔액으로 남아있죠. 기말에 평가되는 금액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두 슬라이드를 비교해서 보세요. 보시고 제가 풀이 과정에 틀린 게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았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두 슬라이드를 동시에 교환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틀린 게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인데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한 번씩 실수하면은 자기께 되죠. 이거 틀렸죠, 분명히. 자, 틀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12,000원에 단기 매매 정권 12,000원에 취득한 걸 얼마에 팔았다? 15,000원에 팔고 500원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얼마 받았다? 14,500원 받고 2,500원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죠? 틀렸죠? 그죠? 제가 찾아보시라고 했었죠. 이놈을 여기다가 2,500원 분개하시면 차변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17,000원. 대변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12,000원. 그러면 이놈이 전기되어 들어갔다가 우리가 결산을 하시면 여러분 시산표란 놈을 작성하게 됩니다.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을 다 모은 표입니다.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다 모아 놓으면은 이렇게 모으면은 차변 합계 17,000원, 대변 합계 12,000원 오면 이 합계액에서 차이가 5,000원이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산표는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결산 예비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잡아내는 기능이 시산표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못되면 잡아낼 수 있겠죠. 그죠? 잘못되면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틀렸죠? 기억하세요. 처분 이익은 대변에 옵니다. 그죠? 항상 전기를 하더라도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리 보도록 한번 할게요. 유가증권에 따른 계정을 유가증권,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샀을 때 취득한 사람은 유가증권으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계정을 분류할 것인가입니다. 교과서 7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저작권 때문에 새로 그렸습니다. 한번 봅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자, 채무증권이냐?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죠. 그죠? 국채, 공채, 사채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죠? 만기가 있고 주식은 만기가 있다 없다? 만기가 없습니다. 그죠? 채무증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냐는 얘기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느냐. 근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자기회사에서 자금이 딸리든가 하면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무증권이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다면 어디로 간다?
매도 만기 보유 정권으로 가게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그죠?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 보유 정권은 한번 봅시다. 유동자산이겠습니까? 비유동자산이겠습니까? 자,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다면 모르겠지만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죠. 그죠?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비유동자산. 자, 채무정권이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만기 보유할 능력이 있다면 만기 보유정권입니다. 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면 이제 주식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국채, 공채, 사채. 자, 주식은 무조건 만기 보유 정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 정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존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단기간에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뭐 하고 있다?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한다면 자,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틀렸을까요? 자, 단기 매매 차익이고 시장성이 있다면 매도 가능 정권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그죠? 됐죠? 됐죠? 자, 주의하세요. 단기 매매 정권이고. 단기 매매 차익의 목적이 아니고, 근데 시장성이 있다면 매도는 판매는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판매는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없더라도 단기 매매 차익 하여튼 이게 시장성이 없더라도 판매는 할 수 있죠. 그죠?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면 뭐가 됩니까?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자, 채무 정권이냐, 국채, 공채, 사채냐,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고 만기 보유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뭐가 된다? 만기 보유 정권. 두 번째, 단기 보유 목적이냐,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그러면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도 가능 정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사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입장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100% 내 거 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100% 내 거 됩니다. 아직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은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할 수도 없고 단기 매매 정권도 될 수 없는 게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그림을 뚫어지게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매도 가능 정권의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이나 거래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의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정권이죠. 매도 가능 정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취득 시에 거래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사면서 거래 비용 11,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이 단기 매매 정권은 지급 수수료도 처리했는데 매도 가능 정권은 수수료도 어떻게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11,000원으로 처리하고 자, 취득 시에 그다음 처분 시 이렇게 옵니다. 평가 시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매도 가능 정권 즉 공정가액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처리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그죠? 정권
단기 매매 정권 때는 보시면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이 차변,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이 대변에 있었죠. 근데 이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 평가 자, 제가 안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기는 여기서 매도 가능 정권이라 해서 여기는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은 여기 오고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은 여기 오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자본 계정입니다. 우리 자본 계정 두 개 배웠습니다. 자본금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본에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분시는 자 처분을 합니다. 대변에 빠지고 현금이 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수수료가 있다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서 더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매도 가능 정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 가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손실이 있다면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했다면 더해질 거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빠져지겠죠. 자, 이건 뭐 분개하면서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예제 문제들 풀이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식 액면가 만원의 A사의 주식을 두 주당 12,000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는 1,000원을 지급했는데 매도 가능 정권으로 회계 처리하라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갔다? 25,000원. 차변에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일 때는 정권회사 수수료는 900번대 경비인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정권에서는 취득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25,000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전기해 볼까요? 25,000원의 대변에 현금 적어 놓았습니다. 자, 매도 가능 정권과 단기 매매 정권 구분해서 학습합니다. 그죠?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A사 주식의 시가가 얼마로 평가되었다? 1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씩 올랐다? 한 주당이 아니고 지금 A사의 주식이 주당으로 계산하지 말고 지금 25,000원이죠. 25,000원인데 이 두 주가 되니까 얼마가 됐다? 36,000원이 되었죠.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니까 한 주당 12,000원을 벌 수 없죠. 그죠? 12,500원으로 봐야 되네요. 그죠? 자, 32,500원 이해되시죠? 25,000원 두 주도 하니까 취득은 12,000원이지만 수수료가 취득원가에 들어갔으니까 두 주도 나누면 12,500원에 취득한 거나 다름이 없죠. 자, 25,000원에서 36,000원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 올랐습니까? 매도 가능 정권이 얼마? 네, 11,000원 올랐죠. 11,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 11,000원이죠. 전개합니다. 11,000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입니다. 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해에 이렇게 기말 결산하고 익년도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익년도는 다음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3월 16일에 A사 주식을 한 주에 1,500원에 처분했습니다. 현금 얼마 받았다? 1,500원 받았습니다. 1,500원 받았죠. 그죠? 받았고 이 사람이 한 주당 18,000원이 되었으니까 매도 가능 정권은 얼마? 18,000원짜리가 나갔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15,000원에 처분했고 18,000원이 되어 있는 걸 15,000원에 처분했으니까 3,000원이 손실이구나 하고 3,000원 손실을 그대로 매도 가능 정권 평가 평가가 아니고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분 시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없앤다 했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 11,000원이니까 한 주의 평가 이익은 5,500원입니다. 그죠? 한 주에 5,500원이니까 이 평가 이익을 이제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 실현이 됩니다. 평가 이익이. 왜?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판매가 될 때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현을 시킵니다. 시키니까 손실은 3,000원 받지만 평가 이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가 3,000원, 2,500원 하면은 5,500원 3,000 빼면 2,500원이 매도 가능 정권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차변에는 뭐가 온다? 실현이 되었으니까 이제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 얼마? 5,500원을 없애 주시게 됩니다. 한 주, 두 주 답한 게 아니고 한 주니까 5,500원만 없애 줍니다. 그죠? 5,500원을 없애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되게 고민을 했는 게 이 부분을 수업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거 반복해서 더더 한번 지금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상당히 실력이 올라갑니다. 판매가 될 때 이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익을 없애준다는 건데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꼭 한번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걸 이 문제를 다음 차시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은 이 세 번째 분계가 이해 안 되더라도 첫 번째 분계는 무조건 FAT 2급에서는 안 나오겠다. FAT 1급 정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밑에 거 평가도 FAT 1급이나 TAT 2급,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고 요거는 아마 TAT 2급 이상의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다음 차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설명하는데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알았죠? 판매가 될 때 어떻게 한다?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으면 이걸 없애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이익이 있으면 차변에, 손실이 있으면 대변에서 없애 주시고 평가 이익,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는 게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아마 어렵다는 게 제일 마지막에 이 단기매매 정권 처분 시 분계가 어려웠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알았죠? 우리가
회계 고비가 몇 번씩 있는데 이 유가증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아마 8주차, 9주차, 10주차 정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 뭐 그 회계 원리는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